네, 안녕하십니까. 열대지로 연구소의 신용주 박사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이번에 진행되는 강좌는 올해 초, 그다음에 작년 말에 두 번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해서 큰 성과를 얻었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클레터스 전문 과정입니다. 이클레터스 뭔지 다 아시죠? 네. 한국에서 통상 뉴기니아라고 불리우는 새입니다. 참고로 재미있는 것은 뉴기니아에는 뉴기니아새가 별로 없습니다. 왜 도대체 뉴기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클레터스에 붙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만 이랬건 저랬건 저는 여기서는 제가 이클레터스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클레터스 국내에 소개된 지 상당한 기간이 됐고 거의 뭐 30년 이상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10대 중후반일 때부터도 당시에 밀수되었던 이클레터스를 적지 않게 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양이 수입되고 동시에 밀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클레터스를 좋아하고 찾으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클레터스 아름답습니다. 암수 두 마리의 컬러가 완전히 대별되기 때문에 한 쌍을 키우고 있으면 마치 완전히 다른 두 종의 앵무새를 키우는 느낌이고 둘 사이의 조화로움도 상당합니다. 컬러의 조화로움. 비교적 사이즈에 비해서 조용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성격이 젠틀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클레터스를 좋아하시는 분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클레터스는 상업번식가, 한국 상황에서 상업번식가들에게 상당한 매력이 있는 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밀수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종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아프리칸 그레이, 하나는 이클레터스라고 할 정도입니다. 아프리칸 그레이는 회색 앵무지요, 한국어로 하자면. 자, 본 교육과정은 전체적으로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는 좀 더 잘게 쪼개서 5분에서 10분 정도 분량으로 올릴 예정이고 첫 번째 강의는 종 개관, 이클레터스라고 하는 종의 전체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종의 특성, 야생 서식지에서의 환경과 먹이, 주요와 종의 분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고 이 강에서는 이클레터스의 사육 그리고 인공 증식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사육장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영양은 어떻게 사료는 어떻게 줘야 되고 인공 증식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결과가 마지막으로 유전과 질병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잡다한 농담도 섞고 하기 때문에 보통 1시간 이상씩 강의를 진행하는데 요 유튜브 동영상 생각보다 조금 더 짧아질 겁니다. 요 강의의 주된 교재는 바로 이 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조류 사육가이자 동시에 수의사인 론 마샬, 동시에 그의 동료인 이안 워드가 쓴 책입니다. 가이드 투 이클레터스 패럿 as pet and aviary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아마존에 가시면. 자, 종 개관부입니다. 이클레터스는 학명이 이클레터스 로라투스입니다. 이클레터스 로라투스 자막이 밑에 나가고 있을 텐데 앞쪽에 나와 있는 이클레터스는 속이고 종속, 과목, 강문, 개 할 때 속이고 로라투스는 종명입니다. 속명과 종명이 앞뒤로 나란히 오게 됐죠. 옆으로 이틀리고 살짝 기울였고 이클레터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거고 그 중에 상당수는 이클레터스로 전업 사육가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자신이 키우고 있는 동물의 정확한 종명, 더 나아가 영명, 학명을 기억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런 것도 못하신 상태에서 앵무새 사육에 성공하시겠다, 중형 앵무새의 사육에 성공하시겠다고 하는 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공부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당장 유튜브를 끄고 나가세요. 그리고 사기꾼들의 밥이 되십시오. 자, 이 강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되시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인 만큼 강도 높게 제가 질책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가십시오. 자, 이클레터스라고 하는 속명은 어디에서 왔냐 하면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여럿 중에서 하나를 고르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기원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클레터스가 암수 둘의 컬러가 다르지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라투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이슬이 맺힌 것 같은, 아침 이슬이 맺힌 것과 같이 부드럽고 연한 이란 의미입니다. 이클레터스의 깃털이 일반적인 조류의 깃털의 가운데에 바브가 있고 옆으로 가지가 쳐져 있는 것과 달리 어떻습니까? 이렇게 퍼져 있죠. 눈꽃송이처럼. 그런 것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클레터스 로라투스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이클레터스 페럿이라고 통상 칭합니다. 자, 체장은 약 350mm, 즉 35cm이고 체중은 보통 450g에서 최대 600g까지 나갑니다. 내부에 아종이 여럿 있고 그 아종별로, 암수별로, 그 다음에 성장 단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레인지가 넓은데 전체적으로 450에서 600g 정도. 기대 수명은 통상 40년에 달합니다. 이건 이제 기대 수명입니다. 들어와서 개판으로 매기시면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은 40년, 번식연화는 통상 25년을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통상적으로 수컷은 1년 반, 암컷은 한 2년 좀 넘어서 성적으로 성숙하고 번식이 개시되는 시점을 대략 3년으로 봤을 때 20년 이상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산란수는 통상 2개로 국내에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2개에서 3개 사이입니다. 자, 원서식지 옆에 이제 지금 사진이 아마 들어가고 있을 때, 지도가 들어가고 있을 텐데 원서식지는 파푸아 뉴기니 섬 주변에 있는 각종 부속 도서들이에요. 네. 이 이유 때문에 이제 뉴기니 앵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하려면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 각각 실제로 뉴기니 저희가 좀 이제 9가지 아종이 있는데 9개 아종 중에 뉴기니에 살고 있는 애들은 또 별로 없어요. 네. 저는 뉴기니라는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하여간 네. 전체적으로 9개의 아종 중 7개의 아종이 남이 4도에서 10도 지역, 열대 지역이죠. 거기에 상하에 항상 여름엔 열대 지역에 서식합니다. 호주산 아종들은 보통 남이 12.5도 부분인 호주의 북쪽에 있는 좁은 회랑과 같은 형태의 지역에 서식합니다. 좀 독특한 사항은 보스메리라고 통상 국내에 알려져 있는 이클레터스 로라투스 보스마엘, 정확한 명칭은 보스메리가 아니고 보스마엘입니다. 보스마엘 아종 같은 경우에는 최북단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 아일랜드 자체가 얘네 서식지의 가장 동단에 있습니다. 최동단에 서식하고 숨바 아종이 있죠. 네, 숨바 아종 같은 경우는 최서단에 서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뭐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아종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까지 알아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인 서식지를 이해하는 것은 서식지의 식성이나 기후를 이해하기 위함이고 식생이나 기후를 이해하면 얘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원서식지 쾌관까지 확인했고, 자 이제 원서식지의 식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비디오가 간단하게 아마 나갈 텐데 지금 이클레터스가 현재 서식하고 있는 파푸아뉴기니 섬의 열대 밀림지대 사진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레드사이디드 아종이 서식하죠. 이 지역은 이제 방금 지나간 그림에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연중 풍부하게 열대 과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클레터스가 계속 발전해서 물고 있는데 동시에 전체적으로 에콰도르 적도가 지나가는 곳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계절적 변화가 거의 없어요. 통상 국내에서 이클레터스는 연중 번식한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클레터스, 특히 번식을 하는 이클레터스들이 거의 죽음의 위기로 몰리곤 하죠. 내몰리곤 하죠. 너무 알을 많이 뽑아내서. 이 지역은 재미있게도 이른바 통상 저희가 이제 전문용어로 모자이크 프루팅 패턴이라고 해서 열매가 열리는 패턴들이
예를 들어서 전체 이쪽으로 100km, 이쪽으로 100km, 100km 곱하기 100km의 넓은 면적이 있다고 하면 이 전체 동일한 과일들이 한 번에 쫙 열리는 게 아니고 이쪽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과일이 열리고 어떤 시기에 1월달부터 3월달 사이에 그 시기가 지나면 이쪽 지역에서 B라고 하는 열매가 한 달 동안 열리고 그 사이에 다시 저쪽에서 10월달이 되면 C라고 하는 열매가 열리는 형태로 이른바 모자이크처럼 열매들이 열리는 모습을 보인다, 지리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클레터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장거리를 여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 자신도 굶고 새끼도 낳아서 살 수가 없겠죠.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클레터스는 매우 우수한 지능과 탁월한 비행 능력을 갖고 있다. 케이지를 조그맣게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역은 네스팅 사이트가 매우 풍부한 편입니다. 태고 쪽부터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원시린들이 여전히 영역으로 남아있고 밑둥의 둘레가 보통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이 이쪽으로 한 5m 되는데 여기를 넘어가는 나무들도 적지 않습니다. 열대지방에 가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따라서 지상 30m, 50m까지 올라가도 여전히 대형 조류가 둥지를 틀 만한 큰 캐비티들이 있어요. 암컷은 보통 일반적으로 매년 동일한 나무 구멍, 캐비티를 이용해서 번식을 하는 편입니다. 특이할 사항으로 솔로몬 아종 같은 경우에 체구가 상당히 작은데 얘네는 주로 캐노피, 열대의 이름의 최상단 지역에서 머무는 편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 여러 아종 중에서 넓은 지역에 서식하는 아종일수록 깃털의 컨트라스트가 약하고 암컷의 크기도 작은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경쟁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저희가 1-1강을 마치고 이어지는 1-2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